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어, 사실 새벽에 뭔가 녹음을 좀 했는데 목소리가 지금 되게 다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오전에 아이들 다 보내놓고 나가기 전에 네, 잠깐 영상을 인사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네, 켰습니다. 저번에 예비고 1 아이들의 자기주도 윈터스쿨이라는 말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자기주도 윈터스쿨 하는 방법이 집집마다 다 다르죠. 다른데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예비고 2, 제 딸도 이제 예비고 2가 되는데요. 예비고 2 아이들의 자기주도 윈터스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학원을 안 보내도 될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또 성공일지 아닐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서 성공할지, 내 아이가 자기 주도로 해서 성공을 할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시고, 아이가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학원을 보내주시고, 혼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혼자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방향을 같이 제시해 주시고 의논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가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걸 엄마는 인지를 하되 아이한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문을 자꾸 던져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가 우선순위,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방법, 뭐 이런 것들, 시간 배분, 뭐 이런 것들하면 저는 그런 순서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이한테 너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또 바꿔주시면 되고, 너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고 싶어? 야, 제가 11시간을 한다고 해서 너 11시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아니라 아이가 결정을 하게 해주시고 전체적인 틀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한테는 계획을 같이 짤 때 아이의 의견을 꼭 계속 물어주세요. 질문만 던져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좀 여유 있게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이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잘 지켜봐 주시고, 엄마는 엄마 일을 해주시는 걸로, 계획만 같이 아이와 함께 의논을 해서 해주고, 아이가 뭔가를 알려달라고 말하면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엄마가 나서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아이 앞장서서 엄마가 다 휘젓고 다니면 아이가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봐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시행착오는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걸 목적으로 제 경험을 한번 들어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내용일지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뜯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 정리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은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한 과목씩 더 자세히 하고 2과목을 하려니까 이것도 좀 길어지고 이래가지고 또 너무 많은 내용을 찍기에는 또 핸드폰 용량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또 긴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근데 예, 상황이 그렇지 않고 너무 길면 또 편집하기도 힘들고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또 굉장히 오래 걸려서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에러가 나면 정말 미쳐버린답니다, 여러분. 네. 음. 자, 원래는 고3이 제일 급할 텐데 예비 고3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번에 이제 예비 고1 중3 아이들의 겨울방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 딸이 속해 있는 고1 그리고 예비 고2에 대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주도 윈터스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딸이 속해 있는 예비고이 윈터스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달력을 따져보니까 한 총 8주 정도 돼요, 여러분. 8주 정도 되는데, 그 8주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윈터스쿨을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엄마가 내비두면 물론 더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약간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조금 설계를 같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오늘 아침 인스타에도 잠깐 올렸지만, 엄마가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저는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정했지만, 제가 지원이한테, 제 딸한테 적용을 할 때는, 저도 이거를 막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이러고 물어보고, 만약에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질문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시고, 아이가 이제 잘 못 정하거나 이러면, 이런 걸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 수학을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네 생각은 어때? 꼭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정하지 말고, 아이가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아이랑 한번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또 바로 또 들이밀지 마시고 저희 아이는 기말고사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큰애를 지나고 나서 그런지 또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직 고1이라서 고2 돼가니까 고3인 것 마냥 막 쉬지도 못하게 빨리 다음 거 계획 짜라고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좀 쉬고 푹 쉬었다고 싶으면 1, 2주 행복하게 아이랑 많이 노시고요. 저는 이제 한 25일 지나고 나서부터 하려고 해요. 네. 그냥 뭐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냥 저는 제 기준은 그래요. 뭐 무슨 2주나 노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2주도 잘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이 참 그 정도 놀 그것도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8주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수학이에요, 여러분. 수학. 이 수학은 제가 중3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이과 통합이 되는 시기예요. 얘네들이 첫 해라고요. 완전한 통합. 고2가 지금 없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고2 애들은 현재 고2 애들은 약간 이제 좀 이상해요. 1년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이 좀 봐야 되는 거라 제일 불쌍하고, 개정교육과정으로는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완전한 개정으로는. 그래서, 모니카 통합이 실제로 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학이 발표가 났는지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지금은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수학이 제일 먼저, 무조건 수학이 제일 먼저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2학년 때, 떨어지지 않아요.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수학이 굉장히 2학년부터 또 1학년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2학년 때 가서 많이 헤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이와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저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가 2순위라고 한 이유는 문과 계열로 대학을 진학할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국어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야 될 지문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어를 우선순위를 두고, 문과 계열 친구들은 국어를 2순위로 두는데, 반대로 이과 계열로 갈 친구들, 공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친구들은 사실 과탐을 방학 때 좀 해두셔야 돼요. 예,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고2가 아니고 예비 고3이 아니니까 과탐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고3 때 다 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해놓는다고 해서 또 고3 때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탐을 하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순위와 2순위를 이렇게 정하고, 3순위는 그럼 문과 계열은 영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과 계열은 국어, 그 다음에 영어가 4순위, 문과 계열은 사탐, 탐구가 4순위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4순위라고 해서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두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아이랑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하는데 저는 수학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정말 시간을 오래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1시간 하고 막 끝내고 2시간 하고 끝내고 이럴 게 아니라 한 6시간 정도를 하루에 공부하는 걸로 양을 잡고 2순위는 제가 3시간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3순위와 4순위는 번갈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욕심이 있으면 3순위, 4순위 다 2시간, 2시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3시간 정도가 나와요. 공부 시간이. 근데 솔직히 13시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감 있게 세우느라고 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이틀씩 하루에 뭐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3순위 했다가 하루는 4순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정했어요. 왜냐면 좀 더 오래 공부, 그러니까 조금씩 나가더라도 약간 더 롱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고, 아이가 정하게 하세요. 아이가 엄마 나 이것도 2시간 하고 이것도 2시간 해서 13시간으로 맞출래. 그러면 하루 일과를 13시간, 저는 이제 11시간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침을 조금 줄이고, 맞죠 여러분? 취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은 뭐 1.5에서 2시간인데 1.5시간은 필요하죠, 여러분. 최소. 그다음에 이동민 여유 시간을 제가 1.5시간으로 잡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침을 한 한두 시간 정도 줄이고 1시간 정도 줄이고 이제 약간은 좀 저는 이제 방학 때라서 늘 많이 재우자라는 주의라서 이렇게 잡았는데 약간은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이동민 여유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약간은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한 이렇게 아이가 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1.5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다 그렇게 잡아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학은 문이과 통합이라 수학이 최고로 중요한데 저는 이제 중3것에서도 얘기했지만 1일 강의 2개 만약에 내가 2개가 벅차다. 그럼 1개를 줄이셔야죠, 여러분. 아이한테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강의 들은 것을 4시간 복습. 그러니까 강의를 거의 2시간 듣기 때문에 4시간 복습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 보면 문제를 풀고 막 자기가 생각하고 개념 노트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갑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2학년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을 때 고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 부분, 고전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하면 되게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어휘 자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문학을 하기는 하되 고전 소설, 고전 시, 그다음에 현대 시 위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잡아봤고요. 얘는 강의가 필수죠.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강의 필수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이제 이과, 이제 그 문이과 통합에 맞춰서 정시 확대도 적용이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꼭 점수가 뭐 정시의 점수는 아니지만 그 패턴을 연습하는 거에 의미가 있어서 모의고사를 주 2회 정도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게.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주 2회 정도 풀어서 방학이 끝나고 나면 한 15회분은 풀어져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을 할 건데 비문학은 따로 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접해봐야 돼요. 기출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자꾸 알아야 돼요.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날마다 매산비 30분씩 투자해서 오전에 비문학으로 이렇게 머리를 좀 푸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개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원이한테 얘는 이제 나비효과나 뭐 오감도나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한 번 가지고 될 리가 없고요. 그래서 나비효과를 한 번 더 해도 좋고 저는 이번에는 국어의 기술 제가 중3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회황 선생님의 국어의 기술 책을 가지고 빠르게 혼자 복습을 한번 해보라고 할 생각이 왜냐하면 얘를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개념을 또 강의를 듣기가 부담스러워요. 인강만 듣다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학 고전을 강의를 듣는 걸 택했고 국어의 기술은 혼자 다 구어체로 설명돼 있어서 혼자 밑줄 그으면서 혼자 공부하는 요령을 익혀보라고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순위를 과탐으로 해야 되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과목이 다 부담이에요, 여러분. 물화생지 네 과목을 다 한다는 건 너무나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과 아이를 겪어봤잖아요. 네 과목을 다 해야 되는 건 내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수능은 선택 과목이 2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는 2과목만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2과목만 우선적으로 올인. 그래서 하루에 이것도 사실 모자르긴 하지만 3시간 정도씩 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수학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과 애들은 수학하고 과학만 해도 사실 굉장히 버거워요, 여러분. 수학 과학만 뭐 주중에는 수학 과학에 올인하고 주말에 뭐
국어 영어가 이렇게 되면 좋아요. 국어 영어가 이미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같은 게 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3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수학하고 영어를 이순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2의 이과생들 같은 경우나 문과생들 같은 경우나 정말 수학이나 이런 데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상대적으로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영어를 빨리 완성을 어렸을 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승 선생님 1등급 책에 보면 고1에 거의 완성해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동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어랑 과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3순위로 문과생들이 영어를 해놨는데 저는 이제 이 영어는 수능으로 해도 철저히 수능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야말로 정말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해도 내신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과목하고는 약간은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라는 거는 수능 위주로 철저하게 하다 보면 어때요? 단어나 구문 난 문법 충분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내신에 도움이 얘는 안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내신은 뭐예요? 디테일하게 교과서 를 좀 더 보고 부교재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신을 2주로 잡은 것은 제가 2월 말쯤에는 아이들이 자꾸 그 학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자꾸 내신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내신 2주. 그래서 6주 정도는 수능 위주의 수능에 올인을 저는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단어를 먼저 한 3회독을 하되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중3 할 때도 많이 설명을 같이 했잖아요. 그때 그 단어 암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는 이 지원이도 막 하나하나 외우고 이런 거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0%를 잊어먹느니 그냥 계속 읽으라고 하려고 해요. 빠르게 읽으라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능 단어집이 저는 좀 쉬운 거를 택할 건데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 거 단어집도 다 좋아요. 단어집도 다 좋은데 저는 영포자를 위한 영포자라고 되어 있다. 영포자를 위한 어쩌고 이런 수능 제가 홍보를 하기가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그래서 영포자 수능 단어집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림하고 약간 이제 이런 게 이제 방해가 되는 친구도 있고 더 좋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걸 가지고 한번 쭉쭉 읽고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단어 외우는 방법이 제가 생각한 방법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읽으라고 해요. 쭉쭉 읽으라고 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할 때 문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하고 수능 개념을 그때 이제 정숙희 선생님의 개대박 그 노트도 있고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개대박 노트도 있고 수능에 모든 걸 다 갈아 넣으셨다고 해요. 선생님께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즈리라는 여자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얘를 왜 이분의 강의를 왜 집어넣냐면요. 제가 겪어가지고 제가 경험을 해서 제가 여러분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 맨날 문법 패턴이 사실 똑같잖아요. 발품사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 시기에 로즈리 선생님 강의를 먼저 들었어요. 개대박 강의도 제가 완강을 했지만 로즈리 선생님 강의를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영자신문을 보니까 문법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독해책을 보는데 이게 막 어디서 끊어야 될지가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어가 힘든 친구들은 이 선생님 굉장히 레전드세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EBS에 아직도 걸려 있을 만큼 굉장히 레전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그 강의력은 정말 제가 이제 저도 컴퓨터 강의를 예전에 했지만 정말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강의를 잘하세요. 진짜. 왜냐면 문법을 1강을 하잖아요. 2강을 하기 전에 1강을 다 복습을 해주세요. 복습을 해주시는데 와 진짜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5강, 16강 가면 진짜 레전드 1강부터 15강을 복습을 해주고 16강을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조금 언급을 해주시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진짜 얼마나 많이 이걸 하셨으면 이걸 다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존경 그 자체. 그래서 저는 로즈리 선생님 강의가 오히려 제가 이거는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 강의는 뭐예요?
약간 조금 이제 최신 버전이 없는 거예요. 그치만 굉장히 레전드고, 그래봐야 뭐 최신 버전 없다고 해봐야 몇 년 전이고요. 최신의 어떤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가장 성실하신 선생님이 제 생각에 제가 맨날 덕질한다고 하는데 정승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나 성실하시고 너무나 열심히시고, 그리고 벌써 막 너무나 이런 강의들을 다 준비해서 늘상 공부를 하시고, 실제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교사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너무 힘드실 텐데 정말 그냥 존경 그 자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아이랑 같이 듣고, 아이한테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구문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냥 최신의 계대백 강의를 들으시라고 하고 싶고, 만약에 아이가 잘 이렇게 끊어읽지 못하고 독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로즈리 선생님 강의를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경험. 제가 이 뒤에 더 많은 좋은 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국어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똑같이 네, 하면 되고, 사탐인데요.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담이 되는 게, 이과생들이 과탐이 부담이 되면 문과생들은 사탐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탐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돼요. 왜냐면 양이 많아, 외울 양이.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제가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문과생 엄마는 안 해봤지만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어차피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는 이제 내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선택 과목을 동일시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당연하겠죠,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리 과목과 생윤, 사문, 윤사 이런 과목들 중에 하나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안 적은 것도 있는데 법정도 있죠, 여러분. 법정. 네, 이거 왜 안 적었지?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문과생 엄마는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근데 인강으로 약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수능에는 큰 개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을 제가 알기는 알아요. 엄마들하고 계속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제 아들 친구는 거의 다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이기상 선생님이라고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거의 레전드 이기상 선생님이라고 메가스터디에 계신 선생님이에요. 그냥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테니까. 그리고 이지영 선생님이라고 해서 여자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 이번에 이제 원래 스카이 에듀에 계셨는데 이적을 하셨어요. 이투스로. 그래서 이분은 생윤, 사문, 윤사 서울대 출신들이시더라고요. 이기상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지영 선생님은 하도 유명하니까 네, 이번에 뭐 홍보 영상도 막 멋지게 찍으셨던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탐을 두 과목 정도만, 저는 얘도 과탐도 두 과목이지만 우선시에서 두 과목 정도만 여기서 골라서,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2학년 선택 과목으로 자기가 한 게 있을 거예요. 1학년 때 그거 다 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들을 여기서 골라서 두 과목만 일단 네, 클리어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영어는 여기 똑같이. 그래서 얘네 둘이는 번갈아 가면서 할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수학까지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 뒤에 제가 계획표 세운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빨리. 네. 수학은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수학이에요. 수학이 워낙 중요하고 바뀐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수학은요, 일단은, 바뀐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다른 거에서도 많이 얻어서, 현재 선생님들한테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강의 개갈만. 만약에 수학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사설 인강을 듣는 방법이 있고, EBS I에서 듣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I랑 반드시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현원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게 현원진 선생님밖에 없어가지고 시발점이 제일 처음이에요. 이름이 제일 첫 시작. 그 다음에 수분감, 그 다음에 드릴, 콘크리트 이렇게 해서 1년 커리가 쫙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할 마음으로 1년 커리를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때 이 1년 커리를 다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신도 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커리를 따라가려면 고3 때 다시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정시를 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올인해서 그냥 하는 게 낫고요.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고2 때까지는 만약에 이제 얘가 내신을 잡는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 때는 시발점이라는 강의를 들어가다 보면 50여 개의 강의가 있어요. 뭐만? 여러분, 수원만 50여 개의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게 EBSL에 오면 30개가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50여 개면 뭐예요? 자세하고 꼼꼼하다라는 얘기고, 워낙에 유명하신 선생님이니까 뭐예요?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문제들을 다, 예, 좋은 문제들을 갖고 수업을 해주시겠죠. 근데, 맞는 아이가 있고, 안 맞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꼭 들어보라고 하셔야 되고, 단점은 뭐냐면, 자세하고 꼼꼼한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강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계획을 잡기를 2개씩 해서 끝내겠다고 한 거는 이 선생님 기준이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가 아이가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고, 정말 처음 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로 EBS I에 가면 이번에 새로 생긴 컨텐츠가 있어요. 수능감이라는 새로 생긴 컨텐츠가 있는데, 이 수능감이라는 컨텐츠는 새로 생긴 컨텐츠에 맞게 전자칠판을 갖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괜찮긴 하더라고요. 괜찮긴 한데,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으신 분은 자세하고 내가 진짜 뭐라고 할까, 약간 좀 꼼꼼한 필기와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 그러면 이하영 선생님이라고 여자 선생님이 계세요. 수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연히 수원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 네, 전지적 수능 시점이라고 지금 최신 2020 버전이 찍고 계세요. 다 찍어져 있고 10월부터 벌써 오픈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거죠. 그리고 설명이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자세하고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필기가 네, 압권이에요. 굉장히 알아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원이한테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이거 둘 중에 듣고 한번 네가 정해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능감은 새롭게 생긴 컨텐츠고, 이하영 선생님이 예전부터 해오셨던 건데 2020 버전, 새로운 버전이 있다. 그리고 30개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럼 하루에 들어야 될 양이 분량이 적고 복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상의하시고 현실적인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현실적인 결정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현우진 선생님 걸로 할 거다 그러면 하루 2개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3회독 하루 2개를 해야 3회독으로 복습이요. 3회독 복습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수학 얘기할 때 설명드릴게요. 근데 EBS I로 하면 하루 1개만 해도 3회독 복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이 수준에 맞는 걸 시키시라고요. 그리고 3회독 복습뿐만 아니라 3회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약간 압축해서 배우고 복습을 많이 할 건지 자세하게 배울 건지 그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EBS I에서 만약에 이하영 선생님 거 30개짜리를 들었어요. 그럼 방학 때 이 부분 듣고 약간 내신 기간에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왜 내신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루에 한 강씩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약간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현우진 선생님. 내신 기간이라고 하면 그냥 3월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부터.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